치료를 한다고 해도 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제가 만났던 암 환자 중에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먹고 싶고 먹었던 음식이 바로 였습니다. 암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음식에서 이런 해독을, 그런 것들을 돕는 음식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저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종로구 명륜동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진료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배워가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그 진단하는 순간 소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암은 만병의 황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현대인에게 굉장히 무거운 느낌, 암하면 죽음이 연상되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암을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수술,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요법으로 대표되는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진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 일어난 부분을 수술로 정말 깔끔하게 제거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수술만큼 좋은 치료법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암 치료를 접근을 하되,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암을 잘 이해하고 치료를 준비하는 것. 또 표준치료 과정이 상당히 몸과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치료를 우리가 완수해낼 수 있는 어떤 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표준치료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한다면 단지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삶,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암은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해라는 건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단을 할 정도로 고형암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연호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어떤 암세포가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단일 클론을 만들어서 걔가 우리가 진단할 정도까지 커지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암이 커지는 동안 우리 면역 시스템이 암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치료를 통해서 관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암이 발생하게 된 내 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환경이 암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치료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치료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발생한 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 어떤 환경에서 걔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를 봐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내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요, 암 치료 후에 1년,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집중해서 생활관리를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3년, 4년 지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뭔가 생활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내 의지만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선생님들의 치료나 관리 조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암 치료 후에 5년 생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5년간 재발하지 않으면 이 암에 관해서는 이제 다 문제가 없어졌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10년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 항암제를 예전에는 5년 복용했는데 지금은 5년 이상 복용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게 진단과 치료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했지만 현대인의 삶이 재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의 생활들을 통해서 암이 재발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활관리에서 식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숨쉬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모두 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에게 또 그렇고 다양한 면역 관련 질환 분들에게 권하는 게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맑고 건강한 물을 마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은 한 6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이 음용할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 다양한 차, 다양한 음료 이런 것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는데, 수분 섭취의 기준은 그냥 음용 가능한 맑은 물을 충분히 드시길 권합니다. 저희 환자분들만 봐도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에 물이 부족하고 또 세포 내에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맑고 신선한 물을 드실 걸 권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과 세포를 구분해주는 막이 있죠. 세포막에는 좋은 기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때 막 크릴 오일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좋은 기름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좋은 기름의 어떤 원천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들깨에서 짠 들기름, 그 중에서도 저온에서 압착한 생들기름을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서양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아마씨유도 권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전통적으로 발효시킨 우리나라 한식간장이라든가 한식 된장들 쓰고 발효시킨 청국장, 김치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드실 것들을 권합니다. 자연적인 발효 과정을 통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영양들을 보존하면서도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소화 흡수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발효식품들을 충분히 드시고, 또 음식 맛을 낼 때 전통적인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추장도 마찬가지겠죠. 맛을 내는 습관들을 들이면 인위적인 맛을 피하고 삼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좋고 맑은 물, 그리고 좋은 기름, 그리고 전통적인 발효식품, 이 3가지를 저는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암이 싫어하는 음식도 있겠지만 암이 좋아하는 음식도 있겠죠. 암은 그 본질이 끊임없이 분열하는 아이들입니다. 숙주가 죽든 살든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런 성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당이 풍부한 거, 단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만났던 암 환자 중에 암의 표준 치료를 마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암이 재발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먹고 싶고 먹었던 음식이 바로 단팥빵이었습니다. 단팥빵 하면 정제된 밀가루가 있고 안에는 당과 함께 버무려진 팥이 있죠. 이게 정말 달콤하고 맛있지만 입에 잠깐의 달콤함, 즐거움을 거치고 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환호하는 것은 암세포들이겠죠. 암세포가 거두는 자기들의 즐거움,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암세포와 나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내가 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당,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암 환자분들의 식사법을 권할 때 어떤 음식의 기준을 세운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막 먹어야지 이걸 1년 내내 먹지 마시고요. 제때제때 계절에 나오는 신선한 식재료들을 내가 가능한 고루 다양하게 섭취한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무슨 녹즙을 한 잔씩 마시는 분들도 1년 내내 먹는데요. 생각해보면 재료가 되는 것들의 어떤 상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건강한 시절에는 그걸 먹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식재료들이 건강하게 나온다면 그 계절에는 그걸 먹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재료 그리고 다양하게 먹는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섭취해야 어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맷집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저는 열량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즉 칼로리 제한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분열하는 세포고, 분열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식을 의미합니다. 이 생식의 스위치를 생존의 스위치로 내적 환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배고프다, 뭐가 부족하다 신호를 우리 몸에 자꾸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부족하면 살림을 알뜰하게 하잖아요. 우리 몸도
뭔가 들어오는 열량이 부족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알뜰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식보다는 생존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고, 전 이러한 방향 전환이 암 환자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강한 음식을 과하지 않게 조금 부족한 듯 먹는다,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피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식습관은 밤 늦게 먹는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밤에는 쉬고 회복하고 면역계의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문제가 된 걸 복구하고 처리하거든요. 우리가 밤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본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고, 본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해서 쌓인 데미지가 계속 누적되게 됩니다. 이건 암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고 암의 재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복감입니다. 먹는 게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그러지 말고 때에 적당히 먹고 공복감을 즐기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신다면 암 환자분들의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식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음식에서 이런 해독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돕는 음식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저는 약간 매운 향이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권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뭐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을 오신채라고 해서 금합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어떻게 들뜨게 하고 동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대인들, 특히 이런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오신채를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파나 마늘이나 부추나 뭐 양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질하다 보면 약간 매콤하고 아리고 이러죠. 이런 것들의 어떤 유기 황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황성분은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세포의 진화 과정을 봤을 때 세포들이 어떤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해독을 해야 되는 물질들의 섭취나 상태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거에 필요한 것들의 섭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해독 기능들을 활성화하면 독소나 염증을 일으킬 만한 물질들이 축적이 되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이 좀 더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매콤한 맛이 나는 것 외에도 양배추나 뭐 브로콜리 같은 어떤 십자합과 식물에도 황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의 섭취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해독하는 힘들을 키우고 돕고 식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 기호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맛있게 느끼는 대로, 다만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이 너무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조리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경우도 쪄서 먹어도 좋고, 뭐 홍마늘처럼 발효를 시켜서 먹어도 좋고, 당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전에는 왜 꿀에 마늘을 재워놨다가 차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부추도 부추를 잘게 썰어 놓고 뭐 밥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 나물을 무쳐서 먹을 수도 있고, 양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식들에 쓸 수가 있죠. 양배추 같은 경우도 데쳐서 먹을 수도 있고 김치를 담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맛있게 조리하는 법, 나한테 맞는 조리하는 법을 익히면 좋거든요. 영양의 손실은 최소화하되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익히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암이 정말 흔한 병이 되었거든요. 요즘은 조금 겁주는 말처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대여섯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나중에 20, 30년 후에 이 중에 두세 명은 암에 걸릴 거다, 확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니겠지 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그만큼 암의 어떤 발생 확률도 높아졌고 진단율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죠. 장수시대,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암은 이제는 정말 흔한 병이 되었어요. 이런 암이 흔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고 살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꼭 피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 피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쓴 와인버그 박사는 암의 아주 저명한 학자인데요. 암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4가지 피해야 될 것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뭐 선크림을 발라라, 과도한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은 세포 파괴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음식 생활에서 피해야 될 것은 구운 고기, 탄 고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기를 드셔야 한다면 찌거나 삶아서 그것을 드시라고 하는 편이고요. 삼겹살집 가서 막 바짝 태워서 고기를 먹고 이런 것을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기를 태워서 먹는 것, 그 다음에 구워서 먹는 것들은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발암물질의 발생도 생기고 지방에 좋지 않은 변성도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겠지만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곰팡이가 핀 음식입니다. 간혹은 아플라톡신처럼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곰팡이가 난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흡연입니다. 담배죠.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담배 한 모금을 딱 빨아들였을 때 우리 몸에는 한 1조 개 정도의 유리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즉 그 유리기들은 다 세포를 파괴시킬 거고, 그걸 처리하는데 우리 몸은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진해야겠죠. 대학교 때 실험을 통해서 보면 담배 연기를 딱 넣는 순간 토끼 귀에 있는 모세혈관이 싹 사라집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합니다. 흡연은 백해무익합니다. 거기서 얻는 이득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40대 이후가 됐다 하면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담배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외선, 구운 고기, 그 다음에 곰팡이 난 음식, 담배, 이 네 가지는 암의 예방과 그 다음에 좋은 관리를 위해서 꼭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